새벽 5시, 이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됐다. 알람 시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후줄근한 잠옷을 벗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다. 62세의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30년간 반복해온 이 루틴만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오늘도 또 하루네. 작은 식당 정인의 밥상의 유리문에 불이 켜지면 동네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안다. 이정희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오래된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처음엔 싫었던 그 냄새도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벌써 20년 전이다. 당시 7살이던 민수를 혼자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이 식당을 차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대하며 번 돈은 모두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들어갔다.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비, 결혼 자금까지. 이정희의 통장에는 늘 여백이 많았지만 아들의 미래만큼은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민수가 첫 직장에 들어가던 날 정장을 차려입고 한 말이었다. 그때의 뿌듯함을 이정희는 아직도 기억한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겼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달라졌다. 민수는 결혼 후 도심 아파트로 이사했고 이정희는 여전히 이 낡은 식당에서 홀로 지냈다. 주말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왔고 명절에는 온 가족의 식사 준비가 그녀의 몫이었다. 그럴 때마다 이정희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갔다. 가족이니까, 어머니니까. 그 말들이 언제부턴가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노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고마움의 표현보다는 더 많은 요구가 따라왔다. 이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하게 된 걸까? 식당 마감을 하며 설거지를 끝낸 이정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왠지 다른 무엇인가를 꿈꾸고 싶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어느 저녁 엄마, 이번 주말에도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죠? 민수의 전화는 언제나 부탁으로 시작됐다. 이정희는 전화기를 든 손에 아직 설거지 거품이 묻어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럼 당연하지. 하고 답했다. 5살 손주 지우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고 이정희 역시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토요일 아침 민수와 며느리 서유는 지우를 데려왔다. 서유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어머니,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길은 이미 핸드폰 화면에 가 있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서유는 이정희와 대화를 나누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용 인사처럼 간단히 마무리하고 서둘러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지우의 맑은 목소리에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달콤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민수 부부가 데리러 올 때쯤이면 이정희는 언제나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아들을 안아들었다. 서유는 거실을 둘러보며 어머니, 청소까지 해주시고. 정말 죄송해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는 관례적인 예의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이정희는 지우의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민수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아이를 재우러 간 사이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서윤의 목소리였다. 이정희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뭘 말이야? 어머니 말이야. 벌써 60 넘으셨잖아.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시설 좋은 곳들 많다던데.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것도 그렇네.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솔직히 매주 지우 봐달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께 부담되시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이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부담이라는 단어로 축약되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블록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이정희는 그것을 주울 힘도 없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뜻일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일까? 이정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부턴가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싶었다. 그날 밤 이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들을 키우느라 포기했던 것들, 자신을 위해 쓴 적 없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자신의 존재. 새벽이 되어서야 이정희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담이 되며 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며칠 뒤 민수는 가족여행을 간다며 지우를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다. 엄마 3박 4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이정희는 그래, 잘 다녀와라. 하며 배웅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이 시간이 언제부턴가 소중해졌다. 빈집에서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다. 이정희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사진첩, 민수의 어린 시절 상장들, 그리고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낡은 통장 하나. 정인의 비상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통장을 오랜만에 꺼내 들었다. 식당 수입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다. 민수 결혼할 때도 집 수리할 때도 건드리지 않고 아껴둔 이 돈은 이제 3천만 원이 조금 넘었다. 30년간의 절약과 인내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다. 이제 이 돈을 내가 써도 될까? 혼잣말이 빈집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은 혹시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이라는 생각으로 감히 쓸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문득 3년 전 친구 영숙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희야, 나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거든. 청해라는 곳인데 정말 좋아. 집값도 서울의 반도 안 되고 공기도 맑고 너도 한번 와봐. 마음이 정말 편해져. 그때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나? 하고 웃어넘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새롭게 들렸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봤다. 이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가 나야, 정희. 어머, 정희야.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청해 그 동네. 아직도 괜찮아? 집 구하기 어렵나? 영숙이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희야. 혹시 이사 생각하는 거야? 와, 정말? 여기 정말 좋거든. 바로 옆집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틀 후 이정희는 생전 처음으로 KTX를 타고 청해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이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 아쉬웠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삶만 살았구나. 영숙이가 마중 나온 청해역은 작고 한적했다. 정희야, 정말 왔구나. 오랜 친구의 반가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바다로 향하는 길에서 이정희는 처음 맡아보는 바닷바람의 짠맛에 취했다. 저기 저 집이야. 어때? 영숙이가 가리킨 집은 작지만 아담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단층 집이었다. 2억 원. 서울 같으면 전세금도 안 되는 돈으로 자신만의 집을 가질 수 있다니. 마당도 있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여기서 바다 보면서 차 마시면 정말 좋아. 집안을 둘러보는 이정희의 얼굴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상상해 보고 있었다. 계약할게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정희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손에 쥔 열쇠가 그저 집 열쇠가 아니라 자유의 열쇠처럼 여겨졌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이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시간이 왔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일꾼이 아닌 그냥 이정희로 살아가는 삶을. 민수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것이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잘 다녀왔어? 하고 반겼을 텐데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에는 평소 없던 이삿짐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이정희는 서랍에서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갑자기?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에 이정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어떤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 돌아왔구나. 여행 재미있었어?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이 박스들은 뭐고 왜 집을 정리하고 계세요?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으며 민수를 바라봤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간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민수야,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다. 서유는 지우를 재우러 들어간 상태였다. 나 청해라는 바닷가 마을로 이사 가기로 했어.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이제는 내 시간을 갖고 싶어졌어. 민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더욱 짙어졌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이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어려운 말이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지난주에 너희 이야기를 들었어. 요양원 얘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 그건 아니야,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이제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 걱정되어서. 알아? 너의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이제 62살이야.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그동안 평생을 너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졌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단호하면서도 평온했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최근 들어서야. 매주 지우 봐달라고 하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 식사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기뻤어. 정말로.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한 일이 되더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 의사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 독립해야 해. 지우 돌봄도 집안일도 너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제 그냥 이정희로 살고 싶어. 엄마, 집도 이미 계약했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야. 거기서 조용히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해보고 내 시간도 가져보고 싶어. 서윤이 지우를 재우고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민수 옆에 앉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도 너희도.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가끔씩은 안부 전화드려도 되죠? 이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언제 가세요? 다음 주에. 이미 이사 업체도 예약했어. 그날 밤 이정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드디어 자신만의 새 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청해에서의 첫 아침. 이정희는 알람 시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낯설지만 따뜻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편안했다. 6시 반이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났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준비해야 할 식사도 없었다. 이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짠맛이 섞인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며들며 그동안 잊고 있던 자유의 맛을 선사했다. 정말 여기로 온 게 맞았구나. 작은 부엌에서 혼자만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미역국 한 그릇, 계란 후라이, 김치 몇 조각. 소박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있을 줄 몰랐다. 테이블에 앉아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홀로 식사하는 시간이 이토록 소중할 줄이야. 며칠 뒤 영숙이가 동네를 안내해 주었다. 정희야, 여기는 마트고 저기는 보건소야. 아, 그리고 저 카페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임도 해.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었다. 누구도 자신을 민수 어머니로 부르지 않았고 그냥 이정의 씨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일주일 후 이정희는 용기를 내어 동네 서예 교실에 등록했다. 젊을 때 한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였다. 하지만 그때는 아들 교육비를 위해 포기했던 꿈이었다. 붓을 잡는 법부터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먹물이 번져나가는 종이를 바라보며 이정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꼈다. 자유, 평화, 희망 같은 단어들을 써내려가며 마치 자신의 마음을 종이에 옮겨놓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이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오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다음 주말에 와라. 그런데 숙박은 근처 펜션을 알아보고 와. 여기 집은 너무 작아. 아, 네. 알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이정희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다음 주말 민수 가족이 청해를 찾아왔다. 지우는 바다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민수와 서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다. 엄마,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나 보네. 해질 무렵 온 가족이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수가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네요. 괜찮아.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이제야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도 독립해서 지우 키우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이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깨달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야. 나도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뭔지 알게 됐거든. 그날 밤 가족들을 펜션으로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이정희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구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정희는 내일 아침에 할 일들을 생각해 봤다. 서예 연습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꿔보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어봐야겠다. 62살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일상들이 설레고 기대되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정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내 자신아. 용기를 내줘서. 이제 여러분들도 누구의 엄마 아빠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행복도 찾아옵니다.